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놀라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호감을 느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이는가 하면, 반대로 첫인상이 좋지 않았지만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진가를 발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사람의 참모습을 단번에 간파하기란 왜 이리 어려울까요? 상대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옛 지혜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화려한 언변보다는 행동을 주시하라고. 특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소한 이익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작은 고난에도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열쇠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도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벗은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키는 이라는 말처럼 즐거울 때보다 어려울 때 묵묵히 함께하는 이의 가치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동서양의 지혜를 바탕으로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몇 가지 단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소한 습관 속에 숨겨진 상대의 진짜 모습. 사람의 본성은 꾸며낸 말이나 의도된 행동이 아닌 무심결에 드러나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 속에 더 명확히 나타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습관 안에서 진실된 모습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 사람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까요? 불교에서는 말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평소 아무리 공손하고 다정해 보여도 긴장이 풀리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쑥 나오는 말들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내면에 비교의식이나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그 사람의 가치를 알려면 그의 말을 경청하라고 조언했듯, 말은 내면을 비추는 중요한 창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 어둠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라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혼자 있을 때 주변을 정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남들이 보지 않아도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내면화된 성숙함의 증표일 수 있습니다. 칸트 철학에서도 도덕성은 감시가 없을 때 진정으로 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작은 약속을 대하는 자세,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려는 노력은 신뢰의 바탕이 됩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관계를 저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약속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실된 인격을 반영합니다.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은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신뢰의 기반임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방식. 불교는 타인을 대하는 모습이 곧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서비스직 종사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공감 능력과 겸손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알랭 드 보통은 진정한 품격은 힘없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질 음식, 돈을 다루는 태도, 음식을 귀하게 여기는 이는 삶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불교적 관점처럼 음식을 대하는 방식은 삶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 또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을 인격의 척도로 보기도 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 성향은 즉흥적인 성격을, 지나친 인색함은 관계에서의 계산적인 면모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방식, 시간을 아끼는 자는 삶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는 가르침처럼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잦은 지각이나 시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타인에 대한 존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 낭비를 삶의 낭비와 동일시했습니다. 감정 표현 및 조절 능력, 분노는 번지는 불길과 같다는 경고처럼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성숙한 인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쉽게 격앙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스토아파 철학자들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을 진정한 자유로 여겼습니다. 일상적 선택의 기준, 작은 행동이 모여 큰 운명을 이룬다는 말처럼 매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그 사람의 가치관과 본성을 형성합니다. 사소한 상황에서 이익보다 양보를 택하는 사람은 이타적인 성향을, 작은 손해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실리적인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네카는 사소한 행동 속에 삶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진면목은 말보다는 행동, 특히 무심결에 드러나는 습관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상대의 작은 행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찰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닦아야 세상이 맑아진다는 가르침처럼 우리 자신의 좋은 습관 하나하나가 더 나은 관계와 삶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농담으로 포장되어도 주의해야 할 행동들, 관계를 제거할 신호.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토양입니다. 좋은 만남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해로운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때로는 그냥 장난이야, 농담인데 뭘 그래라는 말 뒤에 상대의 불편한 진심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가볍게 던지는 말과 행동 속에 상대의 본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장난을 빌미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관계를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하성 농담의 반복,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 자신이라는 가르침처럼 지속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는 농담은 장난을 넘어 나를 낮춰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니체 역시 조롱 속에 진심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웃으며 하는 말이라도 나의 자존감을 상하게 한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점을 이용한 웃음, 유발, 타인의 고통 위에 세운 웃음은 대가를 치른다는 경고처럼 나의 아픔이나 약점을 개그 소재로 삼는 사람은 진정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칸트가 말했듯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부탁을 빙자한 강요, 억지로 행한 선행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이거 좀 해줘, 뭐밖에 없어 식의 부탁이 일방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는 부탁이 아닌 교묘한 통제일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자유롭지 못한 관계는 속박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 위에 세워집니다. 실수에 대한 조롱과 망신 주기,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만드는 것이라는 가르침처럼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빌미로 놀리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사람은 진정한 지지자가 아닙니다. 공자는 덕 있는 자는 타인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나의 실수를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쁨에 대한 냉소와 폄하, 시기와 질투는 어리석음의 그림자라는 말처럼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하지만 장난스럽게 비꼬거나 별일 아니라는 듯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나의 행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루소는 질투를 강력한 악으로 보았습니다. 나의 기쁨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만 나쁜 인연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의 행동 패턴을 신중하게 살펴보세요. 장난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불편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상대의 숨겨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삶이 바르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부디 좋은 인연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간보다 중요한 것들. 인생에서 오래됨이 항상 좋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낡았지만 편한 신발도 있지만 발 건강을 해치는 낡은 신발도 있듯이 오래된 인간관계 역시 우리에게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 때문에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미덕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변한다 주싱 우창는 것입니다.
사람도, 관계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래됨이 전부는 아니다. 불교는 모든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특정 관계에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정감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관계의 현재 의미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큰 착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계 역시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성장의 촉매제,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배움의 문이라는 시각처럼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에게 신선한 관점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하게 합니다. 노자는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한정된 사람들과 교류하며 비슷한 생각만 나누다 보면 사고가 경직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발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래된 관계도 점검이 필요하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얽매지 않는다는 가르침처럼 때로는 오래된 관계가 오히려 우리를 과거에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우리의 발전을 지지하지만 어떤 친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니체는 당신을 뒤로 잡아끄는 이와 함께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음에도 과거의 관계에만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유대가 아닌 집착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과거는 흘러갔다. 그것에 얽매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종종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 때문에 현재의 불편한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입니다. 공자 역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며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과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관계란 삶을 향상시키는 관계, 좋은 벗은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비유처럼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삶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반면 어떤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불행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라면 때로는 과감히 정리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 넘어서기. 모든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처럼 우리는 익숙한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새로운 관계 맺기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무상무창의 지혜 적용하기. 모든 것은 변하니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인간관계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란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오래 지속되지만 어떤 관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자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많은 것을 씻어내듯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어떤 인연은 흘려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관계들을 돌아보세요.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관계가 정말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는지 성찰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하면 당신 주변의 관계들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는 곧 성장의 다른 이름입니다. 겉모습 뒤에 숨은 영악함 계산적인 사람을 구별하는 법.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는 더없이 순수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해맑은 미소로 접근하지만
결국 당신을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차갑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언행 불일치 불교에서는 입으로는 꿀을 바르고 행동으로는 독을 품는 이를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진심으로 선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을 부드럽게 포장하지만 그들의 실제 행동을 보면 이기적인 동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칸트는 거짓말을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거짓말이나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잦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불일치가 쌓여 결국 큰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친절, 이익이 있을 때만 다가오는 이는 만개한 꽃만 찾는 벌과 같다는 비유처럼 영악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친절과 호의를 베풉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거리를 두다가 자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는 갑자기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노자는 진정한 친구는 역풍이 불 때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된 관계는 이해 타산을 초월합니다. 상대방이 언제나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접근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태도. 진정한 힘은 남을 억누르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데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계산적인 사람들은 종종 권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그들의 인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니체는 누군가의 본질을 알려면 그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진정한 선함과 존중은 자신보다 힘없는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책임 회피 성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과오를 남 탓으로 돌리고 현명한 자는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가르침처럼 영악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큰 용기로 보았습니다. 책임감 없는 태도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교묘한 심리 조종 시도, 남을 속여 얻은 이익은 물거품과 같다는 말처럼 영악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척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조종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정한 자유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당신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 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 불교에서는 거짓된 이와의 인연은 속히 정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또한 물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성향의 사람이 있음을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의를 중시하고 소인은 일의를 좇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할 것인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키우고 건강하고 진실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꾸준히 관찰하는 눈을 기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놀라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호감을 느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이는가 하면 반대로 첫인상이 좋지 않았지만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진가를 발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사람의 참모습을 단번에 간파하기란 왜 이리 어려울까요? 상대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옛 지혜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화려한 언변보다는 행동을 주시하라고. 특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소한 이익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작은 고난에도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열쇠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도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벗은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키는 이라는 말처럼 즐거울 때보다 어려울 때 묵묵히 함께하는 이의 가치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동서양의 지혜를 바탕으로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몇 가지 단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소한 습관 속에 숨겨진 상대의 진짜 모습. 사람의 본성은 꾸며낸 말이나 의도된 행동이 아닌 무심결에 드러나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 속에 더 명확히 나타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습관 안에서 진실된 모습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 사람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까요? 불교에서는 말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평소 아무리 공손하고 다정해 보여도 긴장이 풀리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쑥 나오는 말들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내면에 비교의식이나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그 사람의 가치를 알려면 그의 말을 경청하라고 조언했듯 말은 내면을 비추는 중요한 창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 어둠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라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혼자 있을 때 주변을 정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남들이 보지 않아도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내면화된 성숙함의 증표일 수 있습니다. 칸트 철학에서도 도덕성은 감시가 없을 때 진정으로 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작은 약속을 대하는 자세,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려는 노력은 신뢰의 바탕이 됩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관계를 저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약속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실된 인격을 반영합니다.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은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신뢰의 기반임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방식. 불교는 타인을 대하는 모습이 곧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서비스직 종사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공감 능력과 겸손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알랭 드 보통은 진정한 품격은 힘없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질 음식, 돈을 다루는 태도, 음식을 귀하게 여기는 이는 삶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불교적 관점처럼 음식을 대하는 방식은 삶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 또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을 인격의 척도로 보기도 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 성향은 즉흥적인 성격을, 지나친 인색함은 관계에서의 계산적인 면모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방식, 시간을 아끼는 자는 삶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는 가르침처럼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잦은 지각이나 시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타인에 대한 존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 낭비를 삶의 낭비와 동일시했습니다. 감정 표현 및 조절 능력, 분노는 번지는 불길과 같다는 경고처럼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성숙한 인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쉽게 격앙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스토아파 철학자들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을 진정한 자유로 여겼습니다. 일상적 선택의 기준, 작은 행동이 모여 큰 운명을 이룬다는 말처럼 매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그 사람의 가치관과 본성을 형성합니다. 사소한 상황에서 이익보다 양보를 택하는 사람은 이타적인 성향을, 작은 손해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실리적인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네카는 사소한 행동 속에 삶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진면목은 말보다는 행동, 특히 무심결에 드러나는 습관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상대의 작은 행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찰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닦아야 세상이 맑아진다는 가르침처럼 우리 자신의 좋은 습관 하나하나가 더 나은 관계와 삶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농담으로 포장되어도 주의해야 할 행동들, 관계를 제거할 신호.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토양입니다. 좋은 만남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해로운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때로는 그냥 장난이야, 농담인데 뭘 그래라는 말 뒤에 상대의 불편한 진심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가볍게 던지는 말과 행동 속에 상대의 본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장난을 빌미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관계를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하성 농담의 반복,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 자신이라는 가르침처럼 지속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는 농담은 장난을 넘어 나를 낮춰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니체 역시 조롱 속에 진심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웃으며 하는 말이라도 나의 자존감을 상하게 한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점을 이용한 웃음, 유발 타인의 고통 위에 세운 웃음은 대가를 치른다는 경고처럼 나의 아픔이나 약점을 개그 소재로 삼는 사람은 진정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칸트가 말했듯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부탁을 빙자한 강요, 억지로 행한 선행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이거 좀 해줘, 뭐밖에 없어 식의 부탁이 일방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는 부탁이 아닌 교묘한 통제일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자유롭지 못한 관계는 속박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 위에 세워집니다. 실수에 대한 조롱과 망신 주기,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만드는 것이라는 가르침처럼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빌미로 놀리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사람은 진정한 지지자가 아닙니다. 공자는 덕 있는 자는 타인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나의 실수를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쁨에 대한 냉소와 폄하, 시기와 질투는 어리석음의 그림자라는 말처럼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하지만 장난스럽게 비꼬거나 별일 아니라는 듯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나의 행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루소는 질투를 강력한 악으로 보았습니다. 나의 기쁨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만 나쁜 인연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의 행동 패턴을 신중하게 살펴보세요. 장난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불편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상대의 숨겨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삶이 바르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부디 좋은 인연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간보다 중요한 것들. 인생에서 오래됨이 항상 좋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낡았지만 편한 신발도 있지만 발 건강을 해치는 낡은 신발도 있듯이 오래된 인간관계 역시 우리에게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 때문에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미덕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변한다 쭈싱 우창는 것입니다. 사람도, 관계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래됨이 전부는 아니다. 불교는 모든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특정 관계에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정감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관계의 현재 의미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큰 착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계 역시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성장의 촉매제,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배움의 문이라는 시각처럼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에게 신선한 관점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하게 합니다. 노자는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한정된 사람들과 교류하며 비슷한 생각만 나누다 보면 사고가 경직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발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래된 관계도 점검이 필요하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얽매지 않는다는 가르침처럼 때로는 오래된 관계가 오히려 우리를 과거에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우리의 발전을 지지하지만 어떤 친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니체는 당신을 뒤로 잡아끄는 이와 함께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음에도 과거의 관계에만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유대가 아닌 집착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과거는 흘러갔다. 그것에 얽매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종종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 때문에 현재의 불편한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입니다. 공자 역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며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과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관계란 삶을 향상시키는 관계, 좋은 벗은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비유처럼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삶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반면 어떤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불행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라면 때로는 과감히 정리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 넘어서기. 모든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처럼 우리는 익숙한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새로운 관계 맺기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무상무창의 지혜 적용하기. 모든 것은 변하니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인간관계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란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오래 지속되지만 어떤 관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자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많은 것을 씻어내듯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어떤 인연은 흘려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관계들을 돌아보세요.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관계가 정말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하면 당신 주변의 관계들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는 곧 성장의 다른 이름입니다. 겉모습 뒤에 숨은 영악함, 계산적인 사람을 구별하는 법.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는 더없이 순수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해맑은 미소로 접근하지만 결국 당신을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차갑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언행불일치 불교에서는 입으로는 꿀을 바르고 행동으로는 독을 품는 이를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진심으로 선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을 부드럽게 포장하지만 그들의 실제 행동을 보면 이기적인 동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칸트는 거짓말을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거짓말이나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잦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불일치가 쌓여 결국 큰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친절, 이익이 있을 때만 다가오는 이는 만개한 꽃만 찾는 벌과 같다는 비유처럼 영악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친절과 호의를 베풉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거리를 두다가 자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는 갑자기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노자는 진정한 친구는 역풍이 불 때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된 관계는 이해 타산을 초월합니다. 상대방이 언제나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접근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태도. 진정한 힘은 남을 억누르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데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계산적인 사람들은 종종 권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그들의 인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니체는 누군가의 본질을 알려면 그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진정한 선함과 존중은 자신보다 힘없는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책임 회피 성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과오를 남 탓으로 돌리고 현명한 자는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가르침처럼 영악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큰 용기로 보았습니다. 책임감 없는 태도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교묘한 심리 조종 시도, 남을 속여 얻은 이익은 물거품과 같다는 말처럼 영악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척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조종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정한 자유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당신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 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 불교에서는 거짓된 이와의 인연은 속히 정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또한 물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성향의 사람이 있음을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의를 중시하고 소인은 일의를 좇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할 것인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키우고 건강하고 진실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꾸준히 관찰하는 눈을 기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